과학기술 언어 모델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아나운서 이대경입니다. 자, 저는 지금 과학기술 데이터 최고 책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가 있는 대전에 와 있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런 AI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언어 모델, 그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 언어 모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워주실 오조 MC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스티 인공지능 데이터 연구단 최명석입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키스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활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 중에서 특히 텍스트와 영상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일일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연구소에서 재미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고 네. 또 카메라만 보면 피해 다니는 성격이라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네. 이대겸 아나운서 이느님을만 믿고 열심히 보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 함께 하실 박사님들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연구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김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술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 이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 인공지능 데이터 연구단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혹시 세 분 어떤 관계이실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연구단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팀과 인공지능 네. 플랫폼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두 분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팀의 자랑거리들이십니다. 오늘 얘기해 볼 언어 모델이 뭔지 제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GPT가 화제가 되면서 이 언어 모델이 중요하다는 기사를 저도 얼핏 보긴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장이나 단어 열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언어에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나 영어의 문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서 얘기하는 언어 모델은 이러한 부분을 확률적인 부분으로 표현해서 모델링한 결과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언어 모델 아주 훌륭한 이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과학기술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과학에 강한 디버타 모델, 사이언스 디버타, 사이 디버타입니다. 싸이요? 뭐라고요? 좀 자세하게 좀, 네. 네, 사이 디버타요. 싸이 디버타. 네네. 과학기술 영역의 딥러닝 레볼루션과 함께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도 버트 모델 등장과 함께 네. 인간의 인지 성능을 넘어서는 그런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범용 지식에 능한 모델들이었어요. 그런데 과학 영역은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사, 석사, 박사를 밟듯이 네. 그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갖출 수 있도록 사이 디버타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이게 그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학기술 문서에서도 전문 용어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논문을 보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가 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썼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개체들을 자동으로 추출해낼 수 있고요. 그런 개체들 간의 관계, 예를 들면 기술 용어가 또 다른 기술 용어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어떤 연구 주제에 사용됐다는 사용 관계라든지 이런 개체하고 관계들을 자동으로 추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이디버타 같은 언어 모델을 그런 개체하고 관계가 태깅된 데이터로 추가 학습하면서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현재 사이디버타는 영어만 이해할 수 있는데 한글 논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코사이디버타 한글 버전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개발한 모델에도 많은 양의 이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서 확보를 하게 됩니까? 사이디버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앨런 인스티튜트와 협력해서 S2ORC라고 부르는 영문, 과학기술 논문 전문을 담고 있는 데이터셋을 저희가 수집해서 네. 언어 모델 구축을 위해서 수집 가공을 했고요. 또한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로서 보유하고 있는 GPU 팜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렬화 기술을 적용해서 네. 사이디버타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노력으로 사이디버타 모델이 과학기술 분야의 개체명 인식 분야 태스크에서 전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1위요? 대한민국 1위가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1위입니다. 야, 여러분 이때 한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박수. 와, 정말 전 세계 1위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우리 이분들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를 마음껏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체명 인식 분야는 도대체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걸까요, 박사님? 네, 개체명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그 상위 어떤 개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사람인지 장소인지 뭐 이런 걸 인식하는 것인데 네. 범용적인 그 개체와는 다르게 과학기술 문헌에 사용되는 개체들은 태스크라든지 아니면 평가 매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개체들을 분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공개한 SCI-ERC 데이터셋에서 그 개체명과 관계 추출 정보에 대해서 저희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언어 모델 개발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페이퍼 위드 코드라고 하는 세계 공인 매트릭에서 네. 저희 모델을 평가하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여서 그곳에 자랑스럽게 저희 키스티 이름을 내어서 그 모델이 이제 소타 모델로 올라와 있고요. 과학기술 영역에서 네. 1위 모델이 된 기반 기술을 키스티에서 확보하고 있다는데 큰 네.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성과 있는 일을 많이 했네. 그런데 이 언어 모델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지.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논문들, 새로운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그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자들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논문들 중에서 본인이 연구하는 주제에 관련된 논문들, 보고서들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인의 연구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늘 시간이 부족하죠. 저희가 개발한 이런 이해형 언어 모델은 많은 논문들, 보고서들을 찾아서 대신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요약 정리해서 제공해주면서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장님, 이 함께 하시는 우리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성과 내셨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워낙 우수한 네.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앞으로 이런 분들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성과를 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뒤에서 채찍질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찍질이요? 아니 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만의 한글 전용 과학기술계 챗 GPT 개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박사님? 네, 챗GPT는 상상형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의 상상형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 언어 모델이니까 말 그대로 크기를 이제 거대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모델을 학습할 때 문제를 잘 줘야 됩니다. 기존 언어 모델들은 대부분 빈칸 맞추기, 그다음 다음 단어 맞추기라는 문제를 주고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좀 더 영리하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척 뿌듯해지는 이 순간 우리 박사님들과 얘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자, 끝으로 오늘 인터뷰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연구자로서의 또 앞으로 목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엔도 슈사크라는 일본 작가는 그 자신의 관에 침묵이라는 작품 하나를 같이 넣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제가 죽을 관 안에 함께 넣을 만한 그런 작품 하나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승우 박사님. 저는 제가 개발하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모델을 네. 제 아이가 커서 과학기술을 배울 때 좀 더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 우리 박사님들 앞으로 연구하실 때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유익했고요. 앞으로 많은 좋은 발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키스티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센터의 황명권이라고 하고요. 무척이나 기쁘고 감동스럽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개체명 인식 분야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던 모델이 딱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너무나 기뻐서 약간의 눈물도 글썽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국내외 학술대회에 데모로 참가를 해서 이거를 자랑할 때마다 되게 기쁘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많은 업체들이 그 개발하고 있는 언어 모델들은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범용의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모델들은 일반인들과 대화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과 대화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하거든요. 사이디버타 같은 과학기술에 특화된 모델들은 과학기술, 텍스트, 빅데이터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의 어떤 전문 지식을 쌓는데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특화된 모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스티는 자체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빅데이터, 그리고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산학연의 연구 분야에 지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주도권, 특히 AI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딥러닝의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일부 가능성을 살펴보는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된다, 좀 기대하는 성능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래킬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꾸준히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 탐험하고 탐구하는 연구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